자, 2030 역량 업그레이드 앞에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모듈까지는 자기개발 중심이었다면 이 일곱 번째 모듈은 미래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핵심 테마 한 가지 제가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 연속성이에요. 사업 연속성. 그 사업 연속성이 뭐냐? 해외 사례랑 국내 사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역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시죠? 자, 여러분, 오늘을 내다보는 우리 조직의 전략적 과제 바로 사업 연속성 관리입니다. 영어로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래닝,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매니지먼트,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슈화가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업 연속성이 뭘까? 여러분, 사업 연속성 부분에 이 설명에 대한 교재를 원하신다면 이쪽으로 좀 문의 좀 해주세요. uni0edu.com, 다시 한번 uni0edu.com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UNI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원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 하신 다음 자료실 클릭하시면 이 자료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이 자료를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자료 공짜로 받아가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업 연속성의 개념을 우선 해외 성공 사례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에 입주한 회사 중에 모건 스탠리 은행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국책은행으로. 미국은 다른 국책은행이 없고요. 모건 스탠리 은행이 미국의 국책은행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수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 재무부 채권 및 유가증권을 모건 스탠리 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 본사가 어디예요? 쌍둥이 빌딩의 남쪽 타워에 있었습니다. 남쪽 타워에. 그래서 몇 개 층? 총 110개 층 중에 50개 층을 사용했고요. 직원 명령 3,500명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딩이 9.11 테러 때 무너진 거 아시죠? 처음에 비행기가 북쪽 타워에 먼저 부딪혔어요. 근데 이 모건 스탠리 은행은 남쪽 타워에 50개 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가 부딪혔으면 굳이 여기는 뭐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근데 모건 스탠리 은행은 비상사태를 느끼고 곧바로 다 피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쪽도 폭파해서 폭삭 무너졌죠. 사실 이 비행기 부딪힌 시각이 9시 전후예요. 출근 다 하고 난 다음입니다. 실제로 3,500명 직원 다 출근했고요. 거기에 고객, 주식 투자 가이드 설명을 들으려고 고객들이 또 와 있었대. 그래서 3,500명 임직원 플러스 고객까지 이미 다 있었는데 드디어 폭삭 가라앉으면서 인명사고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실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입주한 모건 스탠리 본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금융 관계자들이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야, 어떡하냐? 모건 스탠리 은행 기능이 마비될 텐데 어떡하지? 그리고 3,500명 중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죽었을 것 같죠? 한 반 정도? 자, 해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명 돌아가셨을까? 또 기능은 얼마 후에 한 달? 일주일? 뭐 2, 3일? 얼마 후에 복귀가 됐을까요? 모건 스탠리 은행의 실제 사례입니다. 바로 여러분 15명만 실종, 그 외에 다 구출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북쪽 타워에 비행기 충돌하자마자 남쪽 타워에 있는 모건 스탠리 은행의 사업 연속성 팀장님이 배를 마무리면서 다 내려가. 물론 여러분, 여기인데 여기는 뭐 굳이 대표할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무조건 다 내려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갑자기 화재비리 막 뜨르르 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내려가십니까? 아니죠. 야, 고정일 거야.
어디 창문 봐봐. 불 나? 안 나지? 야 그냥 이래. 그건 고장일 거야. 그래서 안 내려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업 연속성 인증 못 받으십니다. 그럼 안 돼요. 곧바로 다 내려가셔야 돼. 실제로 여기 그랬을 때 여기 사업 연속성 팀장님이 3,500명 전 직원한테 다 대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연습을 많이 하셨대. 2인 1조로 계단을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비상사태 때 엘리베이터 타다가 정전돼서 멈출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계단을 2인 1조로. 그리고 외부 고객이 있으면 외부 고객 팔짱 끼고 같이 다 내려왔대요. 그래서 여기 다 내려오고 난 다음에 또 비행기가 충돌해서 무너졌을 때 이미 다 대피한 이유이기 때문에 15명만 실종이 다 돌아가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15명. 굉장하죠? 대단하죠? 근데 이 슬픈 얘기 들으면 15명 중에 그 사업 연속성 팀장님이 포함됐습니다. 끝까지 직원들 다 챙기려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 팀장님과 직원 몇 명이 같이 깔려서 행방불명 됐다는 참 슬픈 얘기. 그 책임감이 느껴지는 참 슬픈 얘기인데, 이야, 이 대단하죠? 사업 연속성 팀장님이 참 몸으로 실천해주신 사례입니다. 어쨌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모건 스탠레의 위기관리 계획 중에 긴급지 대책 컨틴전시 플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다 긴급 대피한 겁니다. 그리고 조기 경보 시스템 얼리 워닝 따르르 하는 워닝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무조건 다 대피한 거죠. 그리고 고객 모시고 대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유가주권 그 다음에 화폐 다 날라갔잖아. 수천억 달러. 근데 여러분 1억 달러만 손실. 왜? 보험 해지를 다 해놨거든. 그게 바로 여기 재무위험 분산관리. 이걸 이미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1억 달러만 손해보고요. 다 회복했답니다. 굉장하죠? 그러면 무너지면 은행 업무는 어떻게 해? 자 여러분 보다시피 24시간 이내에 업무가 다시 회복된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기자회견하고 해요. 자 여러분 24시간 이내에 개최된 신속한 기자회견으로 우리는 15명만 손실됐고 그 다음에 업무는 곧바로 복귀됩니다. 왜? 바로 그 호텔 그 주변에 호텔이 있겠죠. 이거 무너진 쌍둥이 빌딩 무너진 뉴욕시 바로 인근 호텔에 2층 3층 연회석을 지정으로 활용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MOU를 다 맺어놨나봐.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MOU를 맺어놨고요. 그 호텔 2층 3층 그 연회장이나 세미나실을 우리 은행 지점으로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다 복구하고 인력을 각 지점에서 발췌해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3,500명 그 구출된 인력들이 그 옆에 있는 그 호텔 로비에서 은행 업무를 재개를 곧바로 하루 이내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업무 연속성 계획이에요. 그리고 CF 광고가 나옵니다. 무슨 광고? 사 먹어라 하는 광고가 아니라 이 15분 혹시 얼굴 보신 분 계십니까? 하면서 그 모건 스탠리 은행 광고예요. 15분 얼굴을 띄워주면서 혹시 이분들 아시는 분? 그다음에 이분이 병원에 실려가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소재지 파악하려고 광고까지 해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계획대로 광고. 그래서 이분들 혹시 뵌 분 있어요? 이분들의 생사를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이것까지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회복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의 위기관리 끝내준다. 그리고 신뢰도 엄청 좋아지죠. 야 여기는 믿을 수 있구나. 야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고객들도 막 모이겠죠.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개최된 신속한 기자회견. 회장님이 기자회견 하셨거든.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손실만 받고요. 업무 재개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충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슬픈 일이었긴 하지만 이렇게 사업 연속성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회복해서요. 고객들이 더
많아지겠죠. 예, 회사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런 게 바로 사업 연속성 개념의 시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권들이 사업 연속성 관리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해외 사례는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기업인 경우는 그렇지만 중견기업이 이게 필요할까? 국내 추진 사례 또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회사 이름을 그냥 제가 A 기업이라고 볼게요. 실제 이 회사 우리나라 회사입니다만 A 기업의 사례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견기업인데 상장 회사입니다. 상장 회사인데 수출을 많이 해.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영국에 수출했는데요. 영국의 그 바이어 업체가 영국의 업체가 공문이 와요. 공문이. 자, 2012년 공문이 딱 옵니다. 어느 팀의 해외 영업팀에 공문이 딱 와요. 무슨 공문인가 봤더니 니네 우리 영국 기업에 계속 수출하려면 이거 받아야 돼. 그래서 A 회사랑 A 회사의 20몇 개 1차 벤더는 이걸 꼭 받아야 돼. 사업 연수성 인증받아. 여러분 인증하세요? 국제 인증이 ISO 인증이 있습니다. ISO 9000 품질 경영, ISO 14000, 18000 이런 거 인증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사업 연속성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ISO 22301. 얼마 안 된 인증입니다. 오픈된 지, 릴리즈 된 지 얼마 안 된 해외 국제 인증입니다. 이걸 따내, 이걸 안다면 거래 못하게 돼. 1년 내로 따내. 2014년 말까지. 자, 공문이 2012년인데 1년 내로 따. 그러니까 이 A 회사가요. 이게 뭐야? 이거를 수송을 했더니 이게 사업 연속성 인증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1년 내로 땄습니다. 땄어요. 그러니까 이 A 회사는 돈 많은 중견기업을 땄긴 땄는데 1차 벤더 얘들은 그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좀 조그만 회사잖아요. 여기 20몇 개 기업도 늘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은 거야. 근데 보시면 A 회사는 ISO 국제기업 땄지만 1차 벤더 기업은 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 근데 공문에 보니까 영국의 고객기업에 보낸 공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ISO 22301 인증을 따거나 이에 준하는 국제 규격 말고 국내 규격도 인정해줘야 돼. 국내 규격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규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이라고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이에요. 이건 누가 만들었게? 옛날에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에서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국민안전처라고 조직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줍니다. 인증을. 그러니까 ISO 22301은 비싸고 어려운데 우리나라 거 인증은 좀 상대적으로 쉽고 싸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A 기업 1차 벤더 20몇 개는 이걸로 따면 되겠구나. 근데 요거는요.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듣고 시험에 붙으면 자격을 줘요. 기업재난관리사 아니에요. 기업재난관리사는 민간 자격증이고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국가 자격증, 국민안전처가 주는 기업재난관리자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 그런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딴 사람이 그 회사에서 활동을 하면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까지 받을 수 있겠죠. 이게 국내 건데 근데 이 국내 게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우리나라에 할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아직 인증을 준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A 기업이 영국의 고객 기업한테 다시 공문을 띄웁니다. 우리는 땄어. 우리는 OK 국제기업 땄는데 우리 1차 벤더는 돈이 없고 조그만 회사니까 국내 인증 딸래. 근데 이 국내 인증이 아직은 시행이 안 되니까 2015년 내지 2016년도에 이게 인증이 주어진다니까 그때까지 좀 보류해 주면 안 될까? 그래서 유보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기업이 그래 눈 감아줄게. 그래서 1차 벤더는 2015년이나 2016년 말까지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따면은 오케이 해주기로 진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다면 돈 많은 대기업, 수출하는 대기업은 ISO 국제기업 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해당되는 그 인증을 따시는 게 경제적이고 쉽게 따 수 있겠죠. 이 활동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 연수성 인증을 위한 준비로 꼭 해야 될 기업, 여러분, 외국 수출 기업. 외국 수출할 때 외국 바이어가 이 인증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무역 장벽처럼 와 닿을지 모릅니다.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이니까 국제적인 ISO 인증을 따시는 게 좋겠죠. 좀 비싸긴 하겠지만 컨설팅 받는 것도 비싸고 인증 심사도 비싸겠지만,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기업, 여러분 나라장터에 이게 여러분 납품할 경우 국가에 납품할 때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 따세요. 굳이 뭐 ISO 따지 마시고 우리나라 거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 따시면 가점이 제공될 예정이랍니다. 점수 준다는데 따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달 기업은 따두시는 게 좋아요. 가점이 주어진다니까. 그 다음 인증을 획득한 대기업들이 우리는 땄어. 근데 니네도 따야지. 그래서 1차 벤더 요구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2차 벤더까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거래하는 그 고객 기업, 뭐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가 ISO 불금상국에 땄다. 그러면 1차 벤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몇 년 후에 우리한테도 요구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장님이, 깨이신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자산, 예를 들어 인력, 설비 등에 대한 보호, 안전관리 잘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잘 되고 있어? 그런 관심이 있으신 사장님이 기획실이나 안전관리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분 사업 연속성 인증에 대해서 아니면 재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래지향적인 전략 과제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성 느끼시죠? 혹시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준비하세요. 3년 내지 5년을 내다보는 전략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 연속성 관리를 어느 팀에서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중견기업 A기업의 사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업 연속성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부서는 해외 영어팀. 왜? 공문이 왔잖아. 영국의 바이어한테 공문이 와서 2014년 말까지 ISO 22301 인증받으래. 발등에 불 떨어졌죠? 해외 영어팀이 처음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뭐야? 생전 처음 보네. 자, 근데 ISO가 붙었으니까 ISO 9000을 했던 품질관리팀이나 또 이게 안전관리 쪽이니까 그 생산 공장의 안전관리팀을 찾아뵙겠죠. 안전관리팀, 이거 ISO 22301이 뭐니? 모르겠대. 품질관리팀, 야 이거 ISO인데 알아? 그러니까 품질관리팀이 ISO 9000은 잘 알겠는데, 잘 아는데 22301은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어디 가요? 기획실로 가요. 기획실로 가고 이게 뭐니? 원래 그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는 기획실사잖아요. 기획실을 딱 보니까 이게 뭐야? 나 처음 봐. 그래서 부랴부랴 컨설턴트를 부릅니다. 비싼 돈 들여서 몇 개월간, 한 6개월 정도 ISO 22301 인증을 받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받아요. 사업 연속성 컨설팅. 한 6개월 정도 비싼 돈 들여서 컨설팅에서 업무를 다 정비하고 양식 만들고 활동 다 한 다음에 다 완성됐죠? 그 다음 이제 인증심사원 부릅니다. 인증심사원 와서 우리 인증심사 좀 해줘. 그래서 3일 내지 5일간 확인을 다 하더니 오케이, 니네는 합격. 그래서 인증이 딱 떨어지는 게 ISO 22301 인증.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걸 2년에 한 번씩
확인,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매뉴얼이 완성돼야 되고 이게 유지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 전달해서 경영진, 승인, 보고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되거든.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 유지관리 어느 부서? 예, 물론 기획팀이 주관이긴 하지만 기획팀보다 총무, 인사. 왜? 인사는 교육시켜야 되거든. 교육. 전 직원들 교육, 유지관리 교육.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야죠. 그건 총무. 그리고 매뉴얼 만들어야죠. 총무. 그래서 인사, 총무가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역할이 배분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2030 영상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기획, 총무, 인사, 그 다음에 뭐 품질관리팀, 안전관리팀, 네, 다 해당되십니다. 오케이. 해외 영업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나눠지더랍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ISO 20301 영역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회사에 안전관리, 재난관리 지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산업안전보건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공장 제조업인 경우는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공학적인 사고, 바로 머신 쪽에 안전관리. 그 다음 인간과 기계가 만나는 쪽의 영역으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작업 미디어 쪽의 안전관리.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관리 통지에 대한 안전관리. 그래서 이 네 가지 M 많이 알고 계시죠? 공장 쪽의 그 안전관리팀에서 4M, 네 가지 M으로 안전관리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오사스 보이시죠? 오사스로 해서 ISO 18001이라는 인증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다 거의 강제사항이에요. 여기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 연속성은 맨 밑에 이 부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재난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불가항력적인 거, 홍수, 지진, 그 다음에 사스와 같은 전염병, 그 다음 블랙아웃, 정전 이런 것들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들. 우리가 외국사에서 봤던 건물 붕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런 영역이 바로 사업 연속성 관리라서 BCM, 이건 ISO 22301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강조하는 사업 연속성은 맨 밑에 부분입니다. 맨 밑에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이 사업 연속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 좀 느끼셨죠?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우리도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다음 모듈에서는 사업 연속성의 개념과 정의를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